며느리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40해를 살아오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날따라 유독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62입니다. 30에 시집와서 32해를 이 집에서 살았어요. 아이 셋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온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 박정태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순옥아, 이건 진짜 이혼이 아니야. 서류상으로만 잠깐 하는 거야.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64 된 남편,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내가 시의원 출마하잖아. 재산 공개할 때 복잡해지니까 잠시만 내 명의로 돌려놓자는 거야. 선거 끝나면 바로 재혼하면 돼.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86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더 사나워지셨어요. 순옥아, 내가 좀 희생해. 정태가 시의원 되면 우리 집안이 달라져. 너도 좋잖아.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2해를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새벽 2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남편의 핸드폰 불빛을 봤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이혼 서류 받아내면 그 집이랑 연금 다 정리할 수 있어.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애 낳으면 새 집에서 같이 살자. 순옥이한테는 적당히 얼버무리면 돼. 저는 벽에 기대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새 집?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남편이 통화를 끊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어요. 남편이 옆에 누웠지만 그 체온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2해를 함께 누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옆에 누가 누워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의 서재로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순진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서류, 그리고 한 여자와 찍은 사진. 사진 속 여자는 40즈음 되어 보였어요.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뒤집어 보니 뒷면에 메모가 있었어요. 2024년 5월 제주도.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펼쳤어요. 우리 집 명의가 이미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32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통장 사본을 봤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서 매달 500만 원씩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이수진.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울기만 할 때가 아니었어요. 62해를 살아온 여자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전부 사진 찍어 제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티내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요. 며칠 뒤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위장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집 명의가 시어머니에게 넘어갔고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어머님, 이건 전형적인 재산 은닉 시도예요. 위장 이혼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합의하는 척 하세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가 모든 재산 내역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진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32해 동안 가정을 지킨 건 어머님이에요. 그 권리를 되찾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62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마트요, 어머니.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저는 웃었어요. 순호가 서류 생각해봤어? 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요. 선거 잘 되어야지.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저를 버리려 했구나. 32해 함께한 아내를요. 역시 우리 순옥이야.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부부잖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합의한 척 했어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더 모으세요. 내 연녀와의 연락, 재산 이전 내역, 모든 게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면서 가져온 예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들 학비로 다 썼습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된 건 연금뿐이었어요. 국민연금. 제가 젊을 때 잠시 일했던 회사에서 넣어둔 것과 그 뒤로 남편이 제 명의로 추가 납입한 것 합치면 꽤 됐습니다. 연금이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가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혹시 남편분이 연금 관련 서류에 서명하라고 한 적 있어요?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정리가 필요하다며 서류 몇 장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수령인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금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고객님, 연금 수령 계좌가 지난달에 변경되었는데요.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시죠? 무슨 계좌로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낯선 계좌번호, 이수진 명의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연금마저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32해 함께 산 남편이 제 노후를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단단해졌습니다. 이거 원래대로 돌릴 수 있나요? 본인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신분증 있으시죠?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그 자리에서 계좌를 제 명의로 되돌렸습니다. 직원이 처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로 지냈어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위장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시어머니에게도 고분고분 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과 이수진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재산 이전 내역, 심지어 이수진이 임신했다는 산부인과 기록까지 확보했어요.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위장 이혼이 성립된 날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순호가 고마워. 이제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겠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여보. 잘 되길 바랄게요. 그 웃음 뒤에 숨긴 것을 남편은 몰랐습니다. 위장 이혼이 성립된 지 일주일 후 저는 진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요. 남편의 불륜 증거, 재산 은닉 시도, 연금 탈취 시도까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에게 소송장이 전달된 날 저녁이었어요. 순옥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에는 소송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진이긴요? 진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린 위장 이혼만 하기로 했잖아. 당신은 위장이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수진과의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에요. 32해를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버리려고 했어요? 내 집도 빼앗고 내 연금도 빼앗고.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순우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소송 취하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2해 동안 저를 구박하던 그 얼굴을요. 어머니 아셨죠?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죠? 진명에 옮기는 것도 내연녀 있는 것도.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도 공범이었구나. 아들이 시의원 되면 우리 집안이 달라진다며? 그래서 며느리 하나쯤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집은 원래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었어요. 제 동의 없이 명예 이전한 건 무효예요.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우가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얼굴, 한때는 믿었던 얼굴.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태 씨, 늦었어요. 32해 전에 당신 손잡을 때 난 진심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아니었나 봐요. 저는 미리 싸놓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어요. 법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남편 측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위장 이혼에 제가 합의했다. 재산 이전은 합법적이었다. 불륜의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저희가 모은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던 날이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정태는 원고 김순옥에게 재산의 60%를 분할하고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원고에게 반환하라. 법정이 술렁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32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 아이들 키우던 고생, 시어머니에게 받은 구박, 그리고 마지막 배신까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남편이 시의원 후보였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 거였어요. 김순옥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32해를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청춘을, 제 건강을, 제 꿈을 다 바쳤어요. 근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62살이어도 할머니가 되었어도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우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아요. 판결로 받은 재산으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있다는 걸 60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제 사연을 알아보고 물어봐요. 사장님이 그 뉴스에 나왔던 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젠 그냥 게스트하우스 사장이에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요. 처음에는 이혼 소식에 충격받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우리가 자랑스러워.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32해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남편이요?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불륜 스캔들에 재산 은닉 시도까지 알려지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수지는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돈이 없어지자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아들이 매달 보내던 용돈이 끊겼으니까요. 안타깝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제 저녁 바다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남편 말대로 위장 이혼에 합의하고 모른 척 했으면요. 아마 지금쯤 저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집도 없고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요. 60이 넘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겠죠. 그런데 저는 싸웠어요. 무섭고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바다가 예뻐요. 파도가 철썩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닙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전, 이제 시작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옥 씨 맞으시죠? 저는 방송국 작가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머님 사연에 용기를 얻고 싶어 하세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다시 봤어요. 햇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 출발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32회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에요. 63세 나이에 저는 알았습니다. 늦은 건 없다는 것을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는 언제든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잘했어, 순호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나를 찾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기 방 있나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습니다. 1년 전에 저와 똑같은 눈빛, 세상에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요. 있어요. 들어와요. 여자가 들어오며 작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서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요. 여기선 아무도 안 쫓아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요. 남편이 재산을 다 빼돌리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그 김순옥 씨예요? 뉴스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야.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마치 인생처럼요. 밀려오는 고난, 밀려가는 시간. 하지만 바다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면서요.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말했습니다. 시작해요. 까치요.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